요양원에서 만난 엄마의 비밀 친구. 11월의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서자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와 누군가의 기침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저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를 이곳에 모신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느새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아니, 사실은 핑계였습니다.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피했던 것입니다. 엄마의 텅 빈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 304호. 엄마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등을 보고 계신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는 엄마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그랬구나.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안 왔느냐고, 바빴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식사는 잘 하시고요? 응. 짧은 대답만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늘 이랬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신다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 책상 위에 달력이 놓여 있었는데 며칠 전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목요일 3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정일까요? 저는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지난달, 그 전달에도 규칙적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목요일이었습니다. 옷장 위에는 작은 종이 쇼핑백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감귤 몇 개와 작은 과자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뭐 보니? 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괜히 당황했습니다. 엄마의 사생활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요일마다 어디 가세요? 엄마가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응, 그냥. 친구 만나. 친구요? 엄마에게 친구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친구가 별로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집안일과 일에 치여 사시느라 교우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세요? 응. 누구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목요일에 맞춰서 왔습니다. 엄마가 만난다던 그 친구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3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304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온다고 안 했잖아. 그냥 시간 나서요. 어디 가세요? 응, 잠깐. 엄마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손에 아까 봤던 그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같이 가도 돼요? 아니, 너는 방에서 기다려. 금방 올게. 엄마는 서둘러 복도 끝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복도 반대편 끝으로 향하셨습니다. 401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느 분 보호자세요? 304호 정미자 어르신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기 401호는 누가 계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순덕 어르신이요. 정미자 어르신이랑 친하시죠? 친구세요? 네, 두 분이 정말 친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시더라고요. 서로 방을 오가면서요. 그렇군요. 처음엔 저희도 신기했어요. 두 분 다 워낙 조용하신 분들이라 친구를 안 사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두 분이 가까워지셨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401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웃으신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와 있을 땐 거의 웃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는 조금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간호사에게 먼저 부탁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을 뵙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401호인데. 혹시 정미자 어르신 따님이시죠? 네. 그럼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같이 올라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볼게요. 4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엄마 방과 비슷했지만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창가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의자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은발의 짧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안경 너머로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304호 정미자 어르신 딸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지은 씨. 미자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니. 앉으세요. 저는 권유에 따라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랑 친하신가 봐요. 그렇죠. 여기 들어와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자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말씀은 많지 않으시지만 마음이 따뜻하시죠.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말씀은 안 하셔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니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도 외로웠어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거든요.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미자 씨를 만났어요.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우연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죠.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를 같이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미자 씨가 먼저 말을 거셨어요. 날씨가 좋네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르신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엄마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자 씨는 항상 지은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자랑이 많으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뭐요?
딸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자주 못 와도 이해한다고. 바쁜 건 아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자 씨는 말씀하셨어요. 딸이 요양원에 와서 불편한 표정 짓는 게 제일 괴롭다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런데 또 안 오면 서운하고. 그게 모순이라는 걸 아는데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털어놓으시면서 우셨어요. 딸한테 미안하다. 이런 엄마를 둬서 딸이 힘들 것 같다고. 그런데 지은 씨, 당신도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하지만 결국 자식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마음이신 줄.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 모두 그래요. 말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죠. 저는 그냥 엄마를 보는 게 힘들었어요. 여기 계신 엄마를 보면 제가 못난 딸 같고 죄책감이 들고 미자 씨도 아세요. 그래서 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일어나 창가로 가셨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저도 자식이 셋 있어요. 다들 바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다행이고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어요. 처음엔 서운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해해요. 다들 살기 바쁘니까. 저도 젊었을 땐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외롭죠. 인정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미자 씨 같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는 거죠. 할머니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자 씨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못 온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대신 올 때만이라도 진심으로 와주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자 씨는 그걸 느껴요. 당신이 마지못해 오는지,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는지.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손 잡아주고 같이 창밖 보고 그냥 함께 있어 주세요.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위로예요. 401호를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3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왔니? 네. 저는 의자를 끌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왜 미안해? 자주 못 와서요. 그리고 올 때마다 불편한 표정 지어서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너 바쁜 거 아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엄마 보는 게 힘들었어요. 여기 계신 엄마를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여기도 나쁘지 않아.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박순덕 어르신이요? 엄마가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까 다녀왔어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덕이는 좋은 친구야. 엄마가 외로울 때 많이 위로해줬어. 엄마,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바쁜데 엄마가 외롭다고 하면 너만 힘들잖아.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순덕이 있으니까. 너는 내 인생 살아.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작고 여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자주 올게요. 진짜로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 그래.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찾아뵀습니다. 목요일엔 박순덕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 오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예전보다 많이 웃으셨습니다. 저도 예전보다 편하게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엄마. 엄마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아요. 이제 알아요. 엄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손의 온기를, 엄마의 미소를, 그리고 창밖의 햇살을,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께 고맙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 엄마의 외로움을 함께 나눠주셔서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그저 서로를 사랑하며 서툴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며 느끼신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힘이 되거든요.